급감하는 학령 인구, 그리고 떨어지는 기초학력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보면 저출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 뭐 20만 명대의 출산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그런 고민들을 다룬 다큐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대학에서도 보면은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이 살아나야 되는 그 자구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을 활성화시킨다든지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대학에 줄어드는 재정을 채우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학령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학부모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지방 사립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에 있잖아요. 저는 그 대학 특강도 많이 나가 본 적이 있다 보니까 여러 대학교들의 현장을 많이 경험을 하기도 하고 거기 다닌 학생들도 한번 만나서 얘기도 한번 해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럴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 이런 학생들도 물론 대학이 필요하니까 오기는 왔겠지만 정말 이 학생들한테 이 전공과 이 대학이 필요할까? 라는 드는 경우들도 사실 의구심이 있었어요. 그만큼 불필요하게 좀 대학이 많이 생겨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수순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었던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을 채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 유학생들 같은 경우도 제가 전에 담당했던 학급에서는, 분반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이 좀 있기는 있었어요. 보통은 중국인 학생, 뭐 베트남 학생이 주로 많이 있었고, 이 학생들이 교양이긴 해도 일단은 그 한국어가 아주 잘하진 않아요. 한국어를 잘하지 못하고 영어도 잘 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수업 진행할 때 보다 보니까 실시간 번역 어플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그 학생이 딱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이 실시간 번역이 되는 그런 어플을 가지고 수업을 듣더라고요. 얘네가 잘 이해하긴 하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제도 물론 그 애들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경향도 있긴 했었지만 외국인 유학생을 받아서 유치시키는 것도 긍정적인 차원이긴 한데, 외국인 유학생들이 잘 적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필요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는 건 좋긴 한데, 이 학생들이 적응에 좀 많이 어려움을 겪기도 하거든요. 약간, 외딴 섬에 있는 느낌? 그래서 조별 과제 할 때도 제가 웬만하면은 제가 일부러 붙여주기도 하고, 그러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도 좀 있어요. 왜냐면 과제 참여도 그렇고, 과제 아웃풋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어쨌든 학령 인구 감소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문제는 쉽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계속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기보다는 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또 측면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대학의 미래는 어떠한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대학의 미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진 또 않은 것 같아요. 경쟁력 있는 대학들은 많이 살아남기도 하고요. 지금 수시 모집 결과를 보면은 수도권의 주요 대학의 수시 모집은 경쟁률은 많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경쟁력 있다 생각하는 대학들은 다 수도권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럼 지방은 어떠냐?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을 또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한테. 그러면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기 그 끝에 어디 이름도 모르는 대학에 와서 홍보를 하러 왔어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원서를 공짜로 쓸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해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 대학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모집이 되질 않으니까 그냥 그 지역 내에 있는 고등학교만 홍보하러 오는 게 아니라 전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도하고 있는 학생들 중에 보건계열 학생들이 있거든요. 보건계열 학생들이면 간호학과 인기 요즘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전국의 간호학과, 지방에 있는 간호학과에서 다 와서 홍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수님들이 자기 연락처를 다 오픈해요.
그래서 학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연락해라. 연락해서 언제든지 알려주겠다.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놓고 등록을 안 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교수님들도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 유치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대학을 갔는데 아이들이 적응을 잘 못하죠. 특히 인기 있는 과목, 뭐 의료 계열이나 보건 계열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고 특히 학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학업량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제 간호학과 교수님이 있어요. 제가 물어봤죠. 어차피 저도 대학 출강을 나가니까 그 간호학과가 제가 학생들 지도하다 보면 느끼는 거지만 이게 학생들이 어, 쉽게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 조무사 자격증을 보통 취득을 하거든요. 보건계열 학생들은. 근데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교수님. 자, 그러면 간호학과 1학년을 다녀요. 그럼 1, 2학년 같은 경우는 커리큘럼이 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뭐 그런 대로 따라갈 수 있겠죠? 얼마나 학생들이 탈락을 하나요? 잘 유지는 되나요? 취업은 잘 되냐요?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 1학기 정도 지나고 애들이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보니까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되거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영어가 안 되는 학생들이 간호학과 오면 그것도 문제가 커지죠. 제가 최근에도 간호학과 그 입학 희망하는 학생 컨설팅 하고 있는데 제가 어제 컨설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최근에 그 간호학과 재학 중인 학생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대. 너 학업량 진짜 잘 이겨낼 수 있어? 지금 공부하는 것보다 한 5배, 10배는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학업 중단율이 조금 높다고 하더라고요. 학업량이 좀 적은 전공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버티는 편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 이제 줄어드는 학령 인구와 대학의 여러 가지 지금 겪고 있는 고민들, 뭐 입시, 홍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기는 했는데요. 추후에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